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편에 따르면 어린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그 이면에는 싸늘한 칼날과 정치적 음모가 숨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실록이 기록하지 못한 그 피바람 같던 날, 왕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움텄던 한 진실과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그림자 영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세조 1년. 핏빛으로 물든 계유정난이 궁궐을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자에 올랐고 단종께서는 상왕으로 물러나 유배길에 오를 채비를 하고 계셨지요. 궁궐은 새로운 권력의 덫을 푸른 감시 아래 놓였고 하루아침에 충신들은 역적으로 몰려 피를 흘렸으며 그들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혼돈의 궁궐 깊숙한 곳에는 늙은 상선 내시 강복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궁궐의 풍파를 겪어온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검은 옷깃 아래로 드러난 손등은 뼈마디가 굵고 거칠었지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대궐에 들어와 여러 임금을 모셨고 특히 단종 마마의 총명함과 선량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였습니다. 강복님에게 단종 전하는 단순히 모셔야 할 주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어린 왕에게 그는 때로는 아버지였고 때로는 든든한 벗이었으며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부러질 위기에 처했고 강복님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함께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실의 정통성과 함께 어린 왕의 억울함을 밝힐 작은 실마리였습니다. 단종 마마께서 영월로 떠나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궁궐이 정막에 잠기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유난히 교교하던 밤이었지요. 강복님은 상왕전의 침소에 홀로 남아 차마 잠 못 이루시는 단종 마마의 뒤척임을 들으며 눈물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소 안에서 작게 들리는 소리에 강복님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린 단종 마마께서는 직접 작은 비단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서 낡은 서찰과 함께 은으로 된 작은 인장 하나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여느 옥새나 사인과는 다른 묘한 문양이 새겨진 인장이었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혹은 암호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양이었습니다. 단종 마마께서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시며 강복님을 불렀습니다. 강복님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전하. 소인 여기 있사옵니다. 이 인장을 반드시 지켜주시오. 훗날을 위해. 단종 마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오. 나의 마지막 부탁이오. 강복님은 인장을 받아들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께서 자신의 모든 희망과 어쩌면 왕실의 비밀까지 담아 자신에게 건넨 마지막 유언이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단종 마마께서 영월로 떠나신 뒤 궁궐에는 더욱 살벌한 감시의 눈이 드리워졌습니다. 세조 전하께서는 단종 보기를 꾀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의금부와 사헌부를 총동원했고 피바람은 내시부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강복님은 매일 밤 품속에 숨긴 은인장 때문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작은 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세조의 측근이자 강직하기로 소문난 병조판서 한 명의 대감이 강복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에는 단종 마마께 지극한 충심을 보였던 강복님을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선, 강복님은 어인일로 그리 수척해졌는가? 혹 상왕전하께서 떠나신 후 상심이 크신 모양이구려. 한 명의 대감이 비꼬듯 말을 던졌습니다. 강복님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 늙은 몸이 요즘 들어 기력이 쇠해졌을 뿐이옵니다. 하물며 상황 전하께서 어복을 떠나신 지 오래이니 소인의 마음이 편할 리 있겠사옵니까? 허면 상왕전하께서 떠나시기 전 자네에게 남기신 말씀은 없으셨는가? 혹 무언가 은밀히 부탁하신 일이라도. 한 명의 눈이 매섭게 강복님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강복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에게 남기신 것이라곤 그저 부디 어강하시라는 말씀뿐이셨사옵니다. 그날 밤 강복님은 자신의 처소가 샅샅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와 오랜 세월 정을 나누었던 동료 넷이 박상궁이 단종 복위 세력과 연루되어 차명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상궁이 끝까지 침묵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강복님의 비밀도 함께 드러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궁궐의 모든 그림자마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인장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가. 강복님은 인장을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궁궐 담장 및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가도 혹 들킬까 염려되어 다시 파내어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 숨기기를 반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인장의 묘한 문양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복잡한 문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마다 마치 글자처럼 보이는 형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장이 아니었습니다. 강복님은 밤새도록 인장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문양을 해독하려 애썼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인장의 문양은 단종 마마의 친필로 작성된 짧은 서신과 함께 세조 전하의 즉위,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암호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단종 마마에게 숨겨진 혈육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표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인장은 그 아이가 왕실의 정통성을 이을 유일한 희망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복님은 경악했습니다. 단종 마마께서 자신에게 지키라 명했던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자 세조 전하의 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숨겨진 혈육은 물론이고 자신 또한 영모제로 삼족이 멸할 터. 그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침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상선 강복님이시오. 병조판서 나으리께서 지금 당장 대령하라 명하셨소.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복님은 재빨리 인장을 낡은 집신 바닥에 감춰넣고 겉옷을 여민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한 명의 대감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단종 마마께 무엇을 받았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실토하라며 그의 손톱이 뽑히고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강복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인, 아는 바 없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어강하시라 하시었을 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쓰러져 갈 때 강복님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집신 속에 감춰둔 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실록에 강복님이 고문 끝에 병으로 죽었다 기록된 것은 사실 그가 단종 마마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여 인장의 행방을 끝까지 감추었습니다. 강복림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궁궐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실록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의 희생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역사 속 그림자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은인장은 수십 년이 지난 후 뜻밖의 인물에게 발견되어 단종 마마에 숨겨진 혈육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혈육은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훗날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정사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마치 사실처럼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한 왕실의 비극 속에서 이름 없는 한 내시가 지켜낸 진실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역사는 때로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과 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의 아들대에서 시작되는데 그 인장을 발견한 자가 세조의 후손이었다면 과연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을까요?